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었던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죠.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평론가님이 매번 이게 매출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결과가? 뭐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 네. 압도적이다, 뭐 압도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이 딱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오늘 새벽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보통 이런 실적 발표는 얼마 나올 거야라는 이제 예상을 좀 예상을 하고요. 하죠. 컨센서스라고 네, 네. 말합니다. 하고 이게 실제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그 정교하게 가요. 근데 엔비디아의 예상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니까 더 높았었겠죠. 기대가 점점점 커진 거네요. 그런 네. 상황이어서 이대로만 나와도 괜찮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엔비디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아야 되고 그 정도 갖고는 훨씬 안 좋아야 돼요.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령 주당 순이익, EPS라는 것들을 1분기 측정해서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는 한 5.5달러, 5.6달러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저는 실제 발표는 5.7, 5.8까지 하면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6.12달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입을 다물게 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은 거의 3.6배. 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배 넘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매출이 4배 가까이, 이익이 6배 가까이 드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아예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네, 그런 네. 이런 사이즈가 큰 기업 네, 중에서 네. 이제 이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 허들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자체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 2분기에서 우리 회사는 어떨 것 같아라는 이제 가이던스 전망은 회사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던데. 그게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이제 워낙 AI 반도체가 실적 좋은 네. 걸 아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은 그 이상. 그래서 압도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2분기 매출액이 네. 한 260억 달러?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잘한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그러면 270억 달러를 회사에서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박수 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이제 스스로 올 2분기에 자신들의 매출이 분기 매출입니다. 280억 달러는 할 거다. 그걸 또 뛰어넘었다. 또 이걸 그것도? 다, 예, 예. 다 침묵을 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 외. 왜냐하면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실적이 늦게 발표가 뉴욕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뉴욕장이 끝나고 발표됐어요. 본장은 이제 오늘 밤에 다시 시작이 될 예, 텐데요. 예.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뭐 6% 가까이 치솟으면서 우리가 천비디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1,000달러. 네. 주당 1,000달러를 현재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10시 반이 되면 뉴욕 본장이 시작되게 될 네. 텐데 그 본장의 흐름은 모르겠으나 네. 일단 요 가격대 한번 1000비디아를 본장에서 1,000달러도 보지 않을까. 그만큼 현재 실적, 다음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 압도했다. 뭐 압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천비디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비싸서 사실 살 엄두를 못 내는데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한 주에 계산해 보면 100달러 정도. 되겠죠. 이것도 이제 비싸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도 과거에 5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주당 1,000달러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쪼개기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지만 현재 자체가 너무나 높아서 오늘 젠슨 왕이 또 여기에서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은 게 그 10분의 1 액면 분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 된다면 투자자들을 좀 더 그렇죠. 끌어모을 수가 있는 예, 거네요. 접근성이 네.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트렌드가 테슬라도 그랬었고요. 이게 좋기는 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 그때 이후로 나오는 시세가 마지막 시세, 물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는 징크스가 또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10명이 갖는 것과 한 100명이 갖는 건 것이 있을 다르다. 때는 얼핏 여러 사람이 100명이 가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때그때 이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액면 분할, 10분의 1 액면 분할도 현재로서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뛰어들겠고 하겠구나. 없는 예, 사람도 이제 예. 뭐 10만 원 돈이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조심할 반대로는 부분도 있다. 예, 징크스도 있다. 네, 예. 아까 2분기 더 좋아질 거라고 네. 발표했다고 하는데
왜 매출 성장이 더 이어질 거라고 엔비디아는 자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AI 가속기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GPU에서 우리가 AI 가속기는 CPU 체제가 아니라 GPU 체제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 안에 뭐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의 우리가 이제 만드는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을 이제 붙여서 GPU와 HBM 메모리까지 이제 합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AI 가속기. 이제 여기에 또 낸드 플래시를 붙여서 AI 뭐 또 다른 시스템 그게 여러 개를 모여서 데이터 센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챗 GPT 뭐 4, 챗 GPT 4, 5 너나 다 AI 스마트폰에도 하죠. 들어오는 네, 온디바이스 네. AI. 그러니까 지금 다 이 AI 시대잖아요. 근데 그 AI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AI 반도체 칩, 그 가속기인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실은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그걸 만들어 주는 데는 TSMC라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대만에. 네, 네. 하고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 결과적으로 함께 힘을 맞춰서 그걸 만드는 건데 지금 공장에 이미 수급을 다 맞추고도 더 주문이 네, 더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된 값이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TSMC가 만드는 쪽에서 네. 공장을 막 더 네. 늘려놓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잖아요. 근데 또 이 TSMC도 대만의 TSMC도 그렇게는 쉽게 안 안 늘립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막 빨리 늘려라. 네. 우리가 수요가 주문 줄게 많지만, 하다가 네. 우리도 많이 당했었는데 삼성전자도 오더 컷이라고 하죠. 언제 또 엔비디아가 달라질지 미안해 하면은 모르니까. 자기네들만 네, 손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늘리고 그런데 수요는 계속해서 몰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없다.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때요? 좀 영향을 받았습니까? 반도체는 같이 올라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네. 다 아침에 환호를 네, 하시고 네. 오전 7시, 8시까지 다 이제 기쁘고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제 전날에 또 현대차가 또 하이라이트만 히트를 쳐서 네, 네. 기뻐했는데 네, 네. 막상 장이 시작되니까 생각만큼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 네. 물론 삼성전자는 HBM3와 HBM3를 아직 쉽게 말해서 수율을 못 맞춰서 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 밑에 한미 반도체, 그 밑단에 있는 하이닉스 향 소부장은 좀 다 오를 거라고 이게 기대를 한 3, 하셨을 것 4%는 같아요. 밑단은 올라야 되고요. 예, 뭐 예, 시가총액 예, 상위는 예, 3, 4% 예. 적어도 밑단에서는 뭐 5%, 6%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하이닉스 외에는 안 올랐어요. 예, 다 왜- 하고 왜일까요? 하이닉스의 상승률도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이게 또 주식이 어려운 네, 대목이기도 네, 네. 한데 첫 번째는 오늘 본장에서 엔비디아를 한번 더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싶은 건가? 예, 예.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러다가 또 내일 오늘 어찌 눌렀던 모르니까. 시세가 또 내일 예, 나올 수가 예, 있으니까 예. 확실한 것은 현재 엔비디아의 나온 실적, 앞으로의 전망, 뭐 그 이상까지도 좋다. 일단은 다 좋다. 거칠 것은 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 잠깐 네. 언급하셨는데요.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네. 뭐 시총 4위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은 좀 아슬아슬하다고 하는데 상승 요인이 뭡니까 도대체?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이제 늦은 점심으로 김밥을 먹다가 갑자기 현대차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 9%에서 이게 9가 맞나 했는데 9%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고가 1974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해요. 회사는 67년인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네. 74년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 최고가. 최고가를 네. 어제 하고 이게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10위 안에 드는 게 9%가 오른다는 건요. 이거는 잘 못 보는 과거에 코로나 때 한번 뭐 상위 10위는 아니었지만 LG전자가 상한가 한번 쳤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애플이랑 뭐 애플카 한다고 네, 해서 네. 그때 이후로 현대차 9%도 정말 놀라웠던 건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수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수소차. 이슈. 예.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있냐면 이것도 AI인데 AI 반도체가 이게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송전, 배전, 변압기도 고쳐야 된다. 전선도 다시 깔아야 네. 된다.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미국에서는요. 또 그런 전 신재생 에너지를 보호하는 ESS. 뭐 그러다가 이제 수소도 돼. 하고 이 천연가스를 써도 돼.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 가기가 어려우니까 원자력도 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현대차의 개혁은 원래 현대차는 수소차를 밀잖아요. 네. 근데 수소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하고 수소차 연료 공급, 그러니까 일종의 밸류 연관된, 체인, 예, 공급망을 연관된. 자기가 다 해보겠다. 항만에서부터 실제 왜냐하면 수소차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는 아무리 배터리 잘 만들어도 미국을 관통하는 그런
트럭들 있잖아요. 네. 그 트럭이 못 맞춥니다. 못 근데 하죠. 수소 정도 네. 사이즈가 나와야 주행 거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밸류체, 운송,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체인 청사진, 공급망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근데 그걸로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게 설명이 9%를 안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뭔가 네. 봤더니 역시 배당,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분기 배당 자체도 한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한 30% 올렸고 앞으로 현대차가 배당 성향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 돈의 40%는 배당으로 준다라는 또 이 놀라운 발표, 이 주주 신화 정책, 뭐 이것도 한몫을 영향을 했다 줬다. 하고 예, 최근에 예. 지금 미국도 중국에다가 중국 전기차 관세 때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제 중국은 또 외제차들에 대해서 미국 유럽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뭐 중국에 파는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피해를 본다 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고래 싸움 사이에서 반사 우리가 이익을 좀 반사이익이 본다.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가 되는데 저는 이걸로도 솔직히 어제 9%를 올린 거는 좀 의외기는 부족하다. 하다? 뭣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좀 된다. 뭣도 있어야 네. 된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죠. 하나 더 그거는. 나오는지 봐야 된다. 예,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 뉴욕 증시 얘기하니까요. 네.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신중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매일매일 주식시장도 오고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어느 투자자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모르겠다?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네. 하루는 이 말했다가 네, 맞아요. 하루는 저 사람들 네, 나와서 전화했다가 긴축적이다, 완화적이다, 금리 인하 멀었다가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 동결이라든가 인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알 뭐 수가 있기는 없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뭐 네.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직전 네, FOMC 네. 의사록. 그러나 지금 완화를 풀기에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게 긴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 이게 바꿔 말한 거니까 그럼 뭐 금리나 뭐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필요 없고요. 실제 말씀드렸죠. 언제 다음 달 하는지 봐야 초에 된다. 고용 나오고 네, 그 네, 네. 다음 달 둘째 주에 물가 나오고 나와요. 그냥 그거 보고 우리가 맞춰서 판단하는 수밖에 것이 없다. 낫다. 네.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 또 동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왜 동결했을까요? 역시 그러게요. 물가인가요? 지금 네. 물가라고도 얘기를 했고 수준으로만 보면 인하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어렵다. 왜냐하면 네. 1분기가 깜짝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보통 성장이 돼야 인상을 하는 거고 막 경기가 부진해야 그걸 살리려고 인하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달이나 뭐 지난 2주, 2달 전까지만 해도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성장률에도 의문점이 찍혔기 때문에 인하해야 된다. 뭐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막상 이렇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니까 쉽지는 한국은행도 않다. 인하 일단 동결로 가능성 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다가 얼마나 공급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상이 2만 6천 가구 2만 플러스 6천. 알파고요. 보니까 분당이 8천 가구, 일산이 6천, 평촌이 4천, 중동이 4천, 3번이 4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주 제가 이제 쉽게 워낙 복잡하니까 네. 관련해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하면 규제가 많고 그렇죠. 뭐 태클 거는 예, 사람도 예. 많죠. 이걸 다 안 걸게. 아, 빨리 하도록 재건축하기 그냥 쉽게 막 해줄게. 도와줄게. 예. 그래서 계획이 27년에 땅을 파자, 착공을 하자. 그리고 2030년에 입주를 하게 해줄게. 한다. 예,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줄게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던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뭐 들어있는 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이 과거에는 막 주민들이나 해당 조합원들은 하고 싶어 했지만 정부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막았죠. 저렇게 예. 막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2년간의 분위기는 반대요? 정반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해준다 하더라도 주민과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예. 원치를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담금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공, 뭐 반포주공 네. 이런 데는 아파트도 5층에 작은 데다가 조금 내고 많이 벌 수 그렇죠. 있었는데 예. 간사에도 넘으니까 예. 해당 뭐 용적률이 100%도 안 되고 80%까지 되잖아요. 근데 분당 일산만 돼도 이미 뭐 고층이고, 12층, 예, 15층이고 동강 간격도 따닥따닥 붙어 있고 재산상의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예. 되면 뭐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거기도 이제 재건축할 때 벌써 30평이 3억, 4억 그 분담금 나오잖아요. 여기도 분담금이 수억이 나올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동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가 항목 중에 주민 동의율이 100점 만점 중에 60점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는 그럼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갈등은 있죠. 반대는 안 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찬성을 안 하겠죠. 아. 지금 보면 50%는 채워져야 이제 신청도 10점 하고 준다고. 하면 예, 그게 이제 예. 첫 레벨 통과예요. 그렇게 되는데 예. 과연 이제 이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되고 살기 좋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나오고 지하 주차장도 나오는데 그 대가로 4억이나 5억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예.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예, 없습니다. 예, 하고 예. 해당 지역의 그 주민들의 그 계층 믹스를 또 보면 이제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하기 싫어하시죠. 예, 하고 예. 지금 만족하는데 여기에 또 뭘 4억, 돈까지 5억을 내면서 하냐. 또 예, 내면 예. 이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요. 예, 그런 또 그런 측면이 문제도 함께 있다. 존재하는. 그러니까 주민 네, 동의율 분야가 과거의 재건축과는 다르게 다르다. 요즘에는 네. 가장 큰 핵심이 그래서 있다. 평가 점수가 높은가 보네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힌 단지가 있어요. 네, 뭐 나오고도 있고 아, 왜냐하면 있어요? 의사를 밝히기는 해야 밝히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의사가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은 예.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통과가 되고 많은 네, 찬성을 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건축 그 용적률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높은 예, 상황에서 예.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또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특히 또 이 공사함에 있어서도 네. 그때 GTX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하면서 네. 이거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비용도 옛날처럼 들어가고 막 인건비도 높으시고. 예, 그런 상황이 예. 아니어서 그 예.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건축 관련하는 이 조합원 분담금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물론 이걸 이제 바꿔 생각하면 야, 이렇게 앞으로 더 재건축하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막 기존의 아파트 값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시선도 있을 텐데요. 요때 빨리 하자. 네, 뭐 네. 그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네, 말씀드리지만 네, 네. 그 정도로 우리 그 부라는 것이 또 막 그렇게 그렇진 황금하는 않다. 나름 거위처럼 예, 막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세 시장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뭐 예. 계획도 함께 내놓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어디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예. 물량이 어떻게 빠지면 예.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예, 타임 예. 스케줄을 뺀다 예, 그랬는데 예.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막 재건축이 막 강남에서 다 잘 됐을 때 예. 이제 그때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그 당시에 전세값 폭등의 주범이었던 그렇죠. 그 예. 정책을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를 아. 하는 건데 이게 돼야 그때도 이분들이 이사를 네, 가서 네, 주위의 네, 전세값을 네.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는 해야죠. 또 잘 될 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당국도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막 재건축을 먼저 나서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러나 거죠. 이제 27년 작공 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